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루 300km 라이딩이 가능한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장거리 라이딩 하루 얼마나 달려보셨나요? 국토종주, 그란폰도, 랜더너스 이외에도 자전거로 할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하루 200km 라이딩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장거리 라이딩이라 해서 그냥 먹을 거 좀 더 챙기고 평소에 많이만 타면 장거리 라이딩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땡!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자전거 탈 때 마일리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편하게 라이딩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전거 탈 시간은 부족한데 그란폰도나 국토종주 같은 장거리 라이딩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미친 체력을 만드는 비법 딱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숙지하셔도 그란폰도 같은 장거리 라이딩에서 체력 부족해서 DNF 하실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자전거는 마일리지가 깡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공감하는 게 결국 자전거는 엔진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직장생활 하시는 일반인들이 하루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마일리지 쌓는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퇴근하고 옷 입고 준비하고 나가면 벌써 라이딩 시간은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오래 타는 것보다 짧고 굵게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그란폰도에 출전하기 전에는 집에서 로라를 활용해서 기초 체력을 길렀었는데요. 집에서 운동이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노르웨이에 위치한 유명 스포츠 과학대학에서 진행한 지구력 훈련 연구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2, 3회 하루 30분에서 1시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수행한 그룹이 매일 자전거를 저강도로만 고집한 그룹보다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30%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세포 발전소의 이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난다는 건 똑같은 파워로 페달을 밟아도 피로 물질인 젖산이 덜 생성되고 산소를 훨씬 효율적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즉 다리에 부하가 걸려서 덜 힘들고 데미지가 덜 누적된다는 거죠. 또한 심장의 1회 심박 출력량과 근육으로 가는 모세혈관 밀도가 급격히 발달합니다. 즉 밖에서 4-5시간 탈 시간 없다면 실내에서 짧고 굵게 심장을 털어주는 훈련만으로도 장거리에서 퍼지지 않는 연비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전거를 무조건 많이 타야 체력이 는다고 해서 병처럼 집착해서 무조건 하루 1라이딩은 무조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탈 때보다 일주일에 월수금 짧은 인터벌 훈련을 해주고 그 사이사이에는 LSD 라이딩을 해주는 게 훨씬 기가 막히게 체력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렇게 2주만 유지했더니 이제 100km 라이딩쯤은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체력 높이는 1주 훈련 스케줄표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요. 장거리 라이딩에서는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체중 뺀답시고 라이딩 중에 보급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란폰도 대회장에 가보면 평소에는 살찔까봐 안 먹던 사람들이 뒷주머니에 에너지젤을 미어 터져라 넣고 바나나에 온갖 것들을 다 챙겨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딱 그랬었어요. 심지어 아주 멍청했던 게 물도 많이 마시겠다고 무거운 물통을 2개나 꽉 채워갔는데 이게 오르막에서 엄청난 모래주머니가 되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MCT 같은 경쟁대회를 준비하면서 보급은 철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실제 스포츠 영양학의 권위자의 아스커 추켄드러 박사의 연구를 비롯해 수많은 생리학 연구들을 보면 여러분 봉크 아시죠? 봉크가 왜 오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인의 몸에 간과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은 약 400에서 500 정도라고 하는데요. 칼로리로 치면 고작 2000칼로리 남짓이죠. 그런데 정작 자전거는 시간당 600에서 800 이상을 태우는 최강의 칼로리 폭격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전거를 무조건 가벼우면 좋은 거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타면 2시간도 안 돼서 체내 글루코겐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때 근육이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끊기면서 심각한 중추신경계 피로가 발생해 시야가 흐려지고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다리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에서 90g의 탄수화물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이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파워젤이나 에너지바 같은 한 놈만 패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한 종류의 탄수화물만 먹으면 장에서 흡수하는데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포도당과 과당이 2대1로 섞인 제품들을 먹어주는 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장 트러블 없이 즉각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짜먹는 에너지젤을 5분 뒤에 바로 약발이 돌지만 지속시간이 짧고 씹어먹는 에너지바는 효과가 늦게 오지만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이걸 알기까지 진짜 파워젤 한 300개는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은 사이클리스트들의 보급 타이밍과 추천 섭취 방법 그리고 간단한
사용량 열량 계산법은 제가 노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리 크고 좋은 근육을 가졌더라도 자전거는 절대 힘만으로 조지는 게 불가능한 거 다들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홍천 그라운드 폰더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앞사람 쫓아간다고 무거운 기어로 힘으로만 죽어라 밟고 오르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엄청 고생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이 책 저 책 찾아보니까 가벼운 기어로 회전수를 높이는 케이던스 주행이 정답이란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는 케이던스 훈련을 조금씩 하고 나니까 어필에 조금씩 재미가 붙더라고요. 딱 그때부터 각종 그라운드 폰더들은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보르 대학의 사이클 생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60rpm 이하의 무거운 기어로 주행할 때는 허벅지 앞쪽에 속근이 강제로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이 속근은 큰 힘을 쓰기에는 좋은데 젖산과 무기 인산염 같은 피로물질을 엄청나게 뿜어내니까 근육이 금방 지쳐버려요. 반면에 기어를 가볍게 하고 85에서 90rpm 이상의 고케이던스를 유지할 경우에는 심박수는 다소 올라가지만 심폐 시스템이 부하를 나눠 갖게 되고 근육은 지근 위주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지근은 피로에 매우 강하고 산소를 이용해 지방을 태우는 대사 능력이 뛰어나서 근육 속에 저장된 귀중한 글루코겐을 아끼게 되니까 글루코겐 스페어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르막에서 무릎 연골을 갉아먹고 허벅지를 터뜨리는 대신 내 심폐 기능을 믿고 케이던스로 오르는 게 장거리 생존의 핵심입니다. 장거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아직 자전거 구력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댄싱입니다. 자전거 짬바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댄싱을 요령껏 정말 잘해요. 왜냐? 살려고 비벼본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반면에 초보자분들은 댄싱을 폼으로 하거나 오히려 체력을 갉아먹는 잘못된 방식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간단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시팅 앉아서 탈 때와 댄싱 스탠딩으로 탈 때 근전도 비교 연구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안장에 앉아 페달링을 할 때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등 특정 하체 근육만 사용하게 되거든요. 특히 골반이 고정되어 있어 페달링의 사점에서 혈류가 일시적으로 제한되죠. 하지만 엉덩이를 들고 리커버리 댄싱으로 전환하는 순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고관절의 신전 각도가 커지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이 대둔근이 활성화되고 시팅 대비 최대 2.5배까지 치솟습니다. 동시에 코어와 기립근 등 상체 근육이 동원되며 하체에 몰려있던 부하가 전신으로 분산되죠. 즉 정체되어 있는 다리에 뻐근하게 쌓여있던 젖산과 찌꺼기 혈액들을 심장과 간으로 빠르게 밀어 올려 씻어내는 완벽한 리커버리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랑폰더나 국토종주 같은 장거리 라이딩을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4가지 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내 훈련을 통한 기초체력 기르기부터 과학적인 계산에 맞춘 똑똑한 보급, 근육을 아끼고 심폐를 활용한 케이던스 주행, 그리고 젖산을 씻어내고 다양한 근육을 활용하는 리커버리 댄싱까지 이 4가지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연습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루 200에서 300km 라이딩을 충분히 즐기면서 완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들 말고도 장거리 라이딩에서 하면 좋은 것들은 정말 많은데요. 오늘 제가 다 못 다룬 내용들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고정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장거리 라이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남겨둔 노션 가이드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만의 보급 루틴과 장거리 기록을 갱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용한 자전거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